네, 안녕하세요. 유민아빠입니다. 이 방송 만드는 시점이 8월 13일 금요일, 지금 현재 시간 2시 04분을 막 지나고 있습니다. 이 방송이 유튜브에 올라가는 시간이 14일, 14일, 대략 한 오전 9시 경쯤에 올릴 생각이라서 보시는 시점에서의 주가와 제가 지금 방송하고 있는 지금 현재의 주가 지금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450원과 400원 사이로 왔다 갔다 하면서 시점에서의 어떤 주가 차이가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방송은 아난티라는 종목에 대해서 좀 진단을 해봐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사실 뭐 아난티라기보다는 남북 경협이죠. 남북 경협.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난티를 갖다가 이제 선택한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남북 경협의 어떤 대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죠. 과거부터 쭉 그래왔기 때문에 만약에 남북 경협이 그러니까 남북 경협이 아니라 정확하게는 이제 남북 대화, 남북미 대화가 물꼬가 다시 튈 경우 주도주, 제가 경협주들을 쭉 봤거든요. 경협주들을 쭉 보건데 그래도 아난티가 가장 나아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힘도 좋고, 물론 뭐 상승률 면이나 이런 것들은 좀 다를 수 있지만은 그래도 뭐 마치 반도체가 가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봐야 된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와 같은, 사실은 우리가 2차 전지를 본다라고 하면 에코프로 BM 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포스코 케미칼을 본다든지 이러잖아요. 상승률 면에서는 LNF나 아니면 코스모 신소재 등이 더 셈에도 불구하고 그거하고 마찬가지 효과라고 볼 수 있겠죠. 자, 해서 아난티를 갖다가 이제 좀 설명을 좀 차트 설명도 좀 드리고 해보려고 그러거든요. 우선 뭐 다들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다들 잘 아시는 내용인데 코스피 지수입니다. 8개월간의 상승을 끝내고 지난달에 조정해 왔죠. 그리고 이번 달에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반도체 쪽이 굉장히 좀 힘듭니다. 그죠? 반도체하고 아난티하고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상관이 없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항상 그래요. 시장이 안 좋거나 시장이 안 좋을 때 어떤 남북 경협주 혹은 그와 반대 개념인 방산주, 여기에 대한 죄송합니다. 어떤 그 미약정 보도 자료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죠. 신기할 정도로 많이 송출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주가가 이렇게 많이 들썩거리곤 하고, 또 실제로 지난 2018년 하반기와 2019년 초 당시 시장이 안 좋았어요. 그죠? 시장이 안 좋았는데 정말 경협주들이 어마무시하게 갔습니다. 그러니까 꼭 안 좋을 때쯤, 시장 분위기가 안 좋을 때쯤 해서 이러한 경협주나 아니면 방산주들이 굉장히 크게 들썩거리곤 합니다. 해서 시장이 좀 혼란스럽다 싶으면은 경협주를 보게 되더라고요. 실제로. 우리는 흔히 이런 것들을 갖다 보험주라고 하잖아요. 보험주. 그러니까 보험주 성격이 강하다 보니까 이제 저도 모르게 계속 눈길이 가더라고요. 그리고 또 사실 최근 흐름에서 제가 좋아하는 그런 패턴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난티를 갖다가 빼놓고 빼놓을 수가 없는 그런 흐름이었기 때문에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주가가 아난티 주가가 최근에 좀 상승을 좀 해주고 있었죠. 최근에 상승을 좀 해주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때만 해도 이제 뭐 정책 기대감, 그러니까 이제 정권 말기에 들어가면서 1년 남은 VIP님 정부가 딱 1년 나왔죠. 1년 남으면서 대북과 관련된 물꼬가 튀어질 것이다. 뭐 이제 이런 분위기가 다시 형성되면서 반등이 나왔고요. 그리고 다시 수그러들었죠. 사실은 기대감만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통신 라인이 다시 연결이 된다라고 하면서 급등이 나왔고, 근데 이게 또 한미 간 군사훈련 때문에 어땠어요? 불통이다라고 해가지고 통화가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또 급락이 나왔습니다. 참 이게 뭘까요? 그죠? 뭘까요? 근데 요 주가에 대한 거는 그거랑 잘 연결해서 조금 뒤에 설명을 드리고요. 사실은 제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사실은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뉴스를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뉴스를. 빈센트 브룩스라는 전
이 전 주한미군 사령관이 있으세요. 예, 흑인이시고요. 제가 사진을 좀 준비를 해왔는데 이분이십니다. 이분. 예. 중국 겨냥한 한반도 지정학적 대전환. 요거를 잘 기억하고 요걸 한번 이 기사를 한번 읽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예, 이 기사를.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기 위해서 북한에 대한 어떠한 지정학적 기존의 어떤 규제라든지 대북 제재 이런 것들을 갖다가 완화시켜야 된다라는 논리예요. 그런데 이게 김일성, 김정일에 이어서 김정은까지 오면서 이 기존의 할아버지와 아버지와는 다르게 김정은은 인민들 제일주의, 예, 북한 인민들의 제일주의, 그리고 먹거리 즉 경제 이런 분야에 굉장히 관심이 높다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대북 제재를 풀어줘서, 예, 얼마든지 대북 제재를 풀어줘서 얼마든지 중국을 위해서 북한을 이용할 수 있다. 라니까 대화를 풀고 적극적으로, 예, 대화를 푸는 게 아니라 적극적인 대화를 해야 된다. 이제 이런 내용의 기사입니다. 예. 그런데 이 기사 말고요. 또 하나가 있어요. 이 지난 7월 초에 나왔고요. 그리고 7월 말에도 관련 기사가 또 나왔습니다. 뭐냐면은 징벌적 제재 방식 손본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요. 북한과 이란 협상 변화 추구 뭐 해서 남북교류 차단막 사라질까? 아마 이거 아난티를 비롯한 남북경협주를 갖다가 매매하시는 분들은 이런 기사 다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죠? 여기서 이제 제가 캡처를 해봤었는데, 캡처를 좀 했는데, 뭐 기존의 어떠한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촘촘하게 제재를 해놓은 것들을 완화시킴으로써 완화시키고, 또한 이 남북교류의 감시자 역할을 갖다가 해온 한미 워킹그룹이라는 게 있다 하더라고요. 요거를까지 종료를 한다면 북한에서 대화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와 관련된 실제 움직임이 좀 있더라고요. 예, 실제 움직임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워싱턴 저널 쪽에서 나온 것에 따르면 윌리 아데예모라는 재무부, 예, 부장관이 있어요. 예, 제2인자죠. 2인자, 재무부 제2인자, 흑인이십니다. 이분도. 자, 이미 다국적 기업과 그 다음에 은행, 비정부 기구 관계자들을 만나 제재를 신중하고 전략적이면서 정당하게 사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기존의 어떤 제재안을 갖다가 풀어주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현재 미국 내부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고, 또 실제 진행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여타의 관계자들, 특히 금융권들 있죠. 예, 금융권들이나 아니면 기업들과의 어떠한 협의, 논의를 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런 식의 어떤 대북 제재와 관련된 일련의 이슈들을 보건대, 이게 아무 이유 없이 옳은 게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 이유 없이. 예, 굉장히 좀 극적이죠. 사실은 지난해 미국 대선 때까지만 해도 이 남북 경협주는 좀 힘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면은 민주당의 바이든 대통령은 기존의 오바마 대통령과 거의 유사하거나 오히려 더 심한 압박을 가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너네들 먼저 그런 식으로 하고, 너네들이 먼저 이렇게 뭐 대화하자고 죄송합니다. 대화하자고 이렇게 손을 내밀지 않으면은 우리는 너네들 놔줄 수 없어. 거의 이런 식의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부터 탑다운 방식이 아니라, 예, 탑다운,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밑에 실무 관계자부터 바이든 대통령이 올라오는 그러한 이 대북과 관련된 정책을 갖다가 진행을 하려고 했었죠. 트럼프 대통령은 탑다운이었죠. 예, 그냥 대통령이 먼저 나서가지고 먼저 그 북미 간 정상회담까지 하고 아주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바이든 대통령은 정반대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러한 어떤 정책적인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저도 상당히 관심이 있습니다. 물론 저는 이 종목 없습니다. 당연히. 예. 보유한 종목을 가지고 이렇게 방송하면 안 되죠. 큰일 나죠. 예. 근데 방송을 이미 했기 때문에 뭐 들어갈 수도 있겠죠. 예, 들어갈 수도 있을 겁니다. 뭐 어쨌든 그건 뭐 나중에 일이고, 예, 시장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남북관계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한 방에 그냥 뭐 이렇게 촥촥 어그러졌다가 또 한 방에 붙었다 하는 게 또 이러한 정치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정치 외교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쉽게 섣불리 예단할 수가 없겠죠. 자, 어쨌든 시장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신뢰를 보내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면요, 자, 이게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패턴이에요. 2018년, 2019년도에 보십시오. 굉장히 강하게 상승을 해줬죠. 굉장히 강하게 상승을 한 뒤에 뭐가 나왔죠? 그 뒤에 남북이 단절이 되면서 죄송합니다. 남북이 단절이 되면서 얼마까지 빠졌냐면 3,700원까지 빠졌어요. 3,700원까지. 3,700원까지 빠졌고요. 이게 얼마였냐면 3만원까지 빠졌어. 3만원까지 올랐었습니다. 당시에 3만원까지. 그리고 3,700원까지 빠진 뒤에 잘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지금 이 선이 무슨 선이냐면 여기가 306일선이에요. 306일선입니다. 지금 306일선에서 계속 어떻죠? 저항을 받고 있었습니다. 자, 이게 306일선이 여기뿐만 아닙니다. 과거로 돌아가면은 항상 306일선에서 시세가 시작되거나 아니면 지지나 저항을 받곤 했어요. 이렇게 지지를 받거나 아니면은 앞에서처럼 앞에 보여드린 것처럼 이런 식으로 저항을 받는 그런 선으로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과거의 306일선이 아난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선이었다라는 거는 이제 과거에 좀 본 적이 있었어요. 실제로 306일선에 대해서 과거에도요. 그래서 306일선이 상당히 중요하더라고요. 이 종목에 대해서는. 자, 그런데 이 306일선과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요즘 들어가지고 60일선하고 80일선을 보거든요. 주로 60일 중기선으로 60일선과 80일선을 봅니다. 자, 근데 60일선과 80일선에서 계속 꾸역꾸역 늘리다가 언제죠? 4월 말부로 올라타서 306일선까지도 올라타버리면서 지금 306일선 위에 있어요. 역배열이고요. 장기선이 역배열이고요. 참고로 제가 지금 이 사람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306일선이 뭐고 뭐 이렇게 처음 방송 보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제가 아직까지 거기까지 진도는 안 나왔거든요. 근데 그 유튜브에 보시면은 그 장기선이라는 거를 갖다가 교육용 동영상을 만들어서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이제 정배열 들어가는 순서거든요. 한 2주간 정배열을 올려야 되는데 다음 주부터 정배열이 올려지고 그 다음에 역배열도 올리고 할 텐데요. 굉장히 써볼만 해요. 이 선들이 특히 역배열에서 굉장히 쓸만하고요. 그리고 시세의 첫자락에서 종종 잘 잡힙니다. 그래서 좀 여러분들도 공부해 두시면은 굉장히 많이 좀 써먹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렇게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과거에 뭐 블로그나 아니면 카페 같은 데서도 계속 만들어서 뭐 많을 때 한 40여 편까지도 만들어가지고 올려드리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거를 요즘에 맞춰가지고 다시 제작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한 4-5편밖에 안 올렸지만 앞으로 한 6, 70편 정도 만들어가지고 올릴 생각이에요. 틈틈이. 그러니까 그 부분을 참고하시는데 아마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뭐 저 같은 경우 뭐 이거는 안 가르쳐드리고 조금만 가르쳐드리고 이런 게 없이 그냥 제가 아는 거 다 만들어서 올리고 있거든요.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여튼 이게 뚫기가 힘든 선을 뚫어주고 그 다음에 이 뚫기가 힘든 선을 뚫어준 다음에 또 지지까지 해주면서 반등이 나왔다는 것은 의미하는 바가 상당히 큽니다. 자, 이럴 때 장기선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60일선과 80일선에서 계속 이렇게 저항을 받고 내려왔죠. 그러면은 지금 60일선과 80일선이 곧 560일선과 골드크로스가 나옵니다. 이제 정배열이 되어 가려고 조금씩 이제 기간 조정을 만들어지는 중이에요. 그러면은 560일선과 80일선 밑으로 내려가지 않는다라는 건요, 앞으로 단기간, 보통 단기간이라고 하면은 2주에서 4주, 6주 정도로 말하죠. 최대. 그 이내를 갖다 단기라고 부릅니다. 초단기는 보통 2주 안이죠. 단기 하면 뭐 하루 이틀, 2, 3일, 3, 4일, 일주일 이렇게도 부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단기라고 하면 한 2주에서 한 6주 정도로 말합니다. 즉 그냥 편하게 2주에서 6주 이내에 주가가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 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즉 요렇게 한번 올라왔다 다시 한번 지지해주는 요런 박스권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 주가가 이탈을 했어요. 이탈을 하더라도 좀 전에 보여드렸던 306일선이 지금 현재 9,000원에 있습니다. 자, 이 9,000원을 갖다 깨지 않는다라면요. 예.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미국발 기사요. 예. 즉 이 미국발 기사에 빗대어 올해 연내 안에는, 예. 즉 여기서 계속 이렇게 돌린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계속. 예. 연내 안에는, 이 위에서만 논다면 연내 안에는, 예, 올해 안에는 뭔가 대북과 관련된, 예, 남북미와 관련된 협력, 그리고 제재 완화를 통한 어떤 협력, 이런 시그널을 갖다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겁니다. 그냥 간단하게 9,000원 안 깨지면요, 9,000원 위에서만 놀고 있다면 버틸만 하다는 거예요. 이놈 갈 수 있구나. 남북 대화를, 남북미가 어떠한 평화적인 어떠한 그런 이런 그 대화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이런 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시장은 보고, 투자 주체는 보고 주가를 갖다가 이 이상에서 유지하고 있구나라고 해석을 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왜 보통 이러잖아요. 주가가 언제가 이런 경우 많아요. 그죠? 마지노선은 어디 잡아? 그러면 전저점이야 이렇게 하죠. 근데 이 전저점이라는 게 그냥 일반 전저점이 아니라 앞에서 보여드렸죠. 이 전저점이 바로 306일선입니다. 그러면 306일선만 깨지지 않는다면은 확고하게 이 종목에 대한 혹은 남북 경협에 대한 가능성을 높게 보고 그 위에서 유지시키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 문제는 언제 갈지 몰라요. 그럼 언제 갈까요? 사실 이거 아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뭐죠? 이런 종목들은 뭔가 큰 어떤 이벤트, 그러니까 북한이 됐든 미국이 됐든 사실 우리나라는 무조건 다 오케이죠. 현재 정부는 무조건 다 오케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부에서 뭔 제스처를 나오든 별로 상관이 없겠죠. 예, 어차피 단발성 이슈밖에 안 돼요. 결국에는 제대로 이렇게 움직이려면, 대세 상승이 나오려면 결국엔 뭐죠? 북한이나 아니면은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뭔가 액션이 취해져야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주가가 움직이겠죠. 근데 그게 언제 나올지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되죠? 차트로 분석할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차트는 9,000원, 예, 지금 당장 9,000원입니다. 306일선을 깨지 않는 선에서 주가는 그 위에서 움직여야 되고, 즉 9,000원에서 12,000원 박스권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9,000원을 깨지 않는다면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라는 거를 갖다가 감안해서 주가가 뭐예요? 이 위에서만 돌고 있다. 그리고 아마도 보통 이런 흐름이, 예, 길어야 한 6개월 남짓이에요. 6개월에서 9개월 남짓입니다. 길어야. 그러니까 연내 정도에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얘가 주가가 이렇게 움직인다. 뭐 내일 나올 수도 있고, 내일 모레 나올 수도 있고, 한 달 뒤에 나올 수도 있고, 11월에 나올 수도 있고, 12월에 나올 수도 있다. 예,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마 이게 제 방송을 예전부터 많이 보신 분들은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대충 이해되실 거예요. 예, 이런 식으로 많이 분석을 해드렸거든요. 근데 요게 바로 기준선이죠. 기준선. 예, 이 기준선이 306일선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리고 요 기준선과 추세선에 관련해서는 이미 유튜브에 올라와 있습니다. 예, 3-1편, 3-2편을 보시면은 기준선과 추세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준선이 306일선에 해당되고, 이 306일선을 올라타고 지지를 해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다. 예, 그러나 기술적으로 그 누구도 모른다. 기술적이 됐든 뭐가 됐든 아무도 몰라요. 그냥 무조건, 예, 이 종목을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매일매일 지켜보는 수밖에. 아니면 매수해놓고, 조금이라도 매수해놓고 지켜보거나, 이제 이런 식이 되겠죠. 자, 보유하신 분들은 9,000원 안 깬다면은 저라면 안 뺄 것 같아요. 예, 저라면요. 예, 물론 뭐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참고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나중에 역배열 들어가면 정말 재밌어요. 예, 장기선 역배열 들어가면 아마 제가 한 2013년부터 막 올리기 시작했거든요. 블로그나 카페. 근데 그때 보신 분들, 예, 그때 보신 분들은, 그때부터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 유민 아빠 그 장기선 역배열 진짜 다이나마크 너무 재밌어. 그래서 막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내보고, 네 번 보고, 다섯 번, 진짜 여러 번 보신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구독해 두신 다음에, 예, 제가 이렇게 올릴 거예요. 예, 자주는 못 올립니다. 예, 근데 계속 꾸준하게 올릴 겁니다. 꾸준하게 올리고 또 종목으로도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이러면은 재밌습니다. 이해가 되면서, 아, 이런 식으로 보는구나. 아, 이게 대세 상승해서 이렇게 잡아내는구나.
아니면 추세 상승이나 추세 뭐 하락일 때는 이런 식으로 보는구나, 이런 것들을 체크할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이상 유민 아빠였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